자, 계좌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네, 자, 어제 자기 전에 네, TQ를 57.68달러에 3천만 원 매수를 했는데, 네네. 문제가, 문제가 있어? 지금 원화 매입 금액이 내가 분명히 3천만 원을 넘게 매수를 했는데, 응. 지금 환율이 하루, 밤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지, 음, 40만 원 정도가 이미 하락을 하고 시작을 해서, 이제 주가 TQ가 떨어진 것까지 합하면 네. 거의 한 70만 원 이상 손실인 음, 상태야.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TQ가 마이너스 30만 원에 네, 환율 마이너스 40만 원 정도 네,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내가 분명히 어제 밤에 3천만 400원을 샀거든. 음, 근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뭐 하루도 아니지. 음. 거의 뭐 몇 10시간, 시간? 10시간도 안 돼가지고 10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어쩔 수 없죠, 뭐. 아무튼 뭐 상황이 안 좋아. 네. 어제 매입 금액이 57.68이면 한 이쯤 매수했네, 이쯤. 그지? 왜 어. 꼭대기에서 했네? 그냥 거의 뭐 장 시작하면 사니까. 잘했어. 근데 뭐 애프터장에서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상황이 좋지는 않고. 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은, 네, 근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 옆집에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 네. 영상 촬영 중에 좀 소음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제 좀 신고가를 좀 써주나 했더니, 네. 조금 뭐, 벽에 부딪히고 튕겨 나왔어. 음,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또 금요일인데, 네, 이번 주 안에 신고가를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고. 네. 자, 오늘은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은 한, 음, 뭐, 관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 네. 이거를 익절을 하려면 나스닥이 내가 봤을 때 한 1.5% 음, 정도는 올라줘야 익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까지 하루 만에 오를 것 같지는 않아서 음, 관망으로 가지 않을까. 네, 자, 3대 지수 중에 S&P 500만 하락을 하긴 했는데 네, 거의 뭐 약보합이고, 다우존스도 거의 보합이네요. 보합 상태고, 나스닥도 오르긴 했는데 뭐 음, 그냥 그럭저럭. 네, 하지만 우리 반도체는 그러네요. 2.3%가 넘게 올라주면서 네,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공포 탐욕 지수는 1 떨어졌어. 1 그러네. 떨어지면서 아직도 이제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고, 음, 나스닥 RSI는 조금 올랐어. 조금 음, 올라서 59.9로 거의 60턱까지 음, 올라와 있는 상태. 네, 조금 최근에 좀 피로감을 느꼈던 구간이긴 하지. 음, 그래서 이제 좀 강한 힘을 보여줘야 될 때고, 여기를 뚫고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음, 주요 뉴스만 간추려 보면 네, 이제 금리가 뭐 예상처럼 동결됐어. 네, 동결됐고 파월의 발언도 뭐 그냥 저냥 음,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뉴스가 있었어. 음, 이러면서 조금 이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태고, 네, 실적이 네,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어. 음, 근데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어. 왜 그러지? 근데 뭐 잘하네. 실적은 잘 나왔지만 앞으로 전망이 부진하다. 뭐 이런 음, 얘기야. 음, 이게 실적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자, 메타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 근데 네, 예상치보다 잘 나와서 이제 메타는 뭐 상승 전환을 해줬고, 네, 테슬라는 매출액이 좀 감소를 했어. 감소를 음, 했는데, 뭐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원래 없었나 봐. 그래서 음,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상보다 나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안도감에 좀 상승을 해줬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TQ 5대5 전략 갔었잖아. 네네, 이거에 이어서 음, 새로운 현금 비율, 새로운 전략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궁금해요.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이용한 현금 비중 발음이 안 되냐? 네, 리밸런싱?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해서 네, 전략명이 공비리, 공비리 전략. 네,
이거 공포 탐욕 지수를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 네.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높다는 거는 음. 그만큼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거고, 네. 낮다는 거는 그만큼 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지수만큼만 현금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꽤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면, 네. 우리 구독자분께서 얼마 전에, 음. 공포 탐욕 지수를 이용을 하면, 그 우리 인버스 있잖아. SQQ. 네. 인버스로 좀 익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알아보다가, 도무지 인버스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반대로 TQ에 적용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테스트 기간을 2014년부터 23년까지 10년을 했는데, 왜 끝나는 시간이 항상 내가 25년을 하다가 이번에 23년을 했냐면, 네. 이 공포 탐욕 지수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한 사이트를 발견을 했는데, 요 사이트에 가보니까 23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25년까지 해보고 싶긴 했는데, 23년까지만 해봤어. 네. 그래서 23년부터 10년을 딱 끊었어, 그냥. 네. 뭐 어쨌든 5대5 전략보다 좋냐 안 좋냐 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14년부터 23년까지 이게 휴일 빼고 2,516일이고 네. 원금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 그리고 이제 14년 1월 2일 공포 탐욕 지수가 71이야. 네.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 중에 71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가고 TQ를 290만 원만 가져간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공부 탐욕 지수 만큼 현금만 가지고 있다. 그치. 이해했어요. 이거를 지금 이해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월 초에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리밸런싱을 해줄 거야. 초에. 공포 탐욕 지수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네. 양도세 적용을 이번에 못 해줬어. 음. 못 해준 이유가 지금 이게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이잖아. 네. 근데 10년이잖아. 그러면은 리밸런싱을 119번을 해야 돼. 이걸 내가 수작업으로 그 엑셀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119번을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여기에 양도세까지 적용을 해주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양도세 적용은 못 해줬다. 네. 말씀드리고. 괜찮아요. 그 공비리 전략이 결과를 보면 네. 일단 MDD는 좀 의미 있게 나온 게 우리가 TQ 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 폭락장에서 MDD가 마이너스 80%인 걸 알지. 그쵸. 근데 지금 한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4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MDD가 마이너스 50%까지는 이제 좀 내려왔어. 네. MDD를 낮추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폭락장은 거의 방어가 안 되긴 했어. 현금 비중이랑 TQ의 비중을 보면은 이거는 뭐 궁금하실까봐 그냥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 파란색이 이제 현금을 가져가는 구간들이지. 네. 그래서 현금을 가져가는 구간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 그래서 심적으로 안정감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존버 전략. 네. 이 존버 전략보다 최종 수익률이 안 좋게 나왔어. 근데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건 좀 네. 보수적인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이제 끝나는 시점이 23년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22년 폭락장 회복을 못 해준 시점이란 말이야. TQ가? 그치, TQ가. 이게 회복을 24년인가 25년에 회복을 해주거든. 근데 이제 공비리 전략은 어쨌든 22년 전고점을 회복을 해줬어. 그래서 조금 MDD가 낮아지다 보니 네. 조금 뭐 심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뭐 근데 뭐 수익률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근데 모든 전략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존버는 이제 수익률이 이제 양도세를 적용을 해주기 전이야. 수익률이 1900%, 공비리 전략은 700%. MDD가 아무리 낮지만, 수익률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난다. 그쵸, 10년인데. 그래서 이번 전략은 조금 약간 실패. 그래서
이게 좀 스스로 네. 좀 허탈해. 리밸런싱을 119번을 해주는 굉장히 좀 수작업을 오래 한 이 전략이었는데, 네. 이 고생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좀 아쉽다. MBD가 낮아진 것 빼고는 뭐 별다른 소득이 없는 테스트였어. 그래도 이 테스트를 하면서 그 전략은 빼고 다른 전략으로 가는 어쨌든 그치. 유용하긴 하죠. 이러면서 나쁜 전략을 하나씩 걸러내는 거지. 그쵸? 근데 역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면서 느낀 게, 음. 이 존버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몇 개 없어. 그러네요. 존버가 생각보다 괜찮다.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